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삼성전자 시나리오 어떻게 그려드렸죠? 자, CPI 지수가 분명히 이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부추겨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예상대로 그대로 역시나 좀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다시 시장에 대한 인플레이션 공포가 다시 확산이 됐고, 그 여파로 이 삼성전자 역시 이 개파락이 정확하게 진행이 된 거죠. 자,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미국과 이제 이란 이 협상 불발 뉴스까지 터지면서 좀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아주 좀 이 공포에 대한 분위기로 다시 흘러가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하락이 나올 때,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라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 이유에 대한 이 눌림은 앞으로 이 상방에 대한 돌파를 앞두고 이 세력들이 개인들의 물량을 좀 털어내기 위한 이 마지막 흔들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동시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저점에서 이 매수 기회를 좀 놓치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이 좋은 눌림목에 대한 기회가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이 하락에 대한 부분을 경고만 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펼쳐질 그 시나리오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자, 지난 영상 한번 보고 오자고요. 얼마나 제가 좀 정확하게 예측을 했는지. 보시다시피 이 마지막에는 한 번에 더 그 흔들림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한 이 정도 위치고 지금 이런 게 나올 수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유유히 다시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 다음 추세를 만들었는데, 그게 기간이 거의 2개월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리를 보면 마찬가지로 변동성은 더 크지만 말씀드린 대로 하나에 대한 이 수렴이 발생이 됐고 거기에 대한 돌파가 진행이 되면서 직전 고점까지 왔어요. 여기서는 이 정도에 대한 눌림이 나오고 올라가도 이 추세에 대한 붕괴가 됐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보신 대로 그러니까 단번에 오르기는 좀 힘들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락세 나오는 건데, 자, 그럼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자, 눌림 시에 제가 이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대체 이 삼성전자 우리가 어디를 이 맥점의 눌림목으로 노려야 하는지, 그리고 이 파동에 대한 이 최종 목적지는 도대체 어디인지 아주 자세하게 낱낱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에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1초만 투자해가지고 아래 엄지척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 삼성전자 말씀드린 대로 눌리더라도 여전히 좀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상승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좀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제 영상을 좀 여기저기 뿌려줘서, 그러니까 현재와 같은 이 하락에 당하지 않고 우리가 전부 같이 이 상승을 또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일단 이 미국이랑 이란에 대한 협상이 불발이 됐죠. 자, 이거 보고 이제 다시 전쟁이 또 다른 시작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 시각은 좀 다릅니다. 방향성을 좀 확실하게 좀 위로 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명분이 있는 좀 이 흔들기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력들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곱게 이 고점을 올려주게 되면은 이때 이 엄청난 역대급 매수를 보였던 이 개인들을 다 이렇게 태우고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그 무거운 짐을 굳이 이렇게 들고 갈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이렇게 좀 자극적인 뉴스 하나 터뜨려서 이 공포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이 박스권에서 좀 최대한 흔들어 줘야지, 그래야지 이 개인들에 대한 손절 물량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을 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 악재가 그러니까 세력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장 고마운 이 흔들기용 뉴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번에 이 단번에 고점 돌파가 힘들다라고 한 거는 왜 박스권이라는 이 표현을 썼냐면, 이건 수급과 좀 연관이 있는 건데, 자, 수급을 보시면은 바로 이 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해서 이 마지막 상승 피날레 파동이 나올 때 제일 많이 산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개인이죠, 개인들이 역대급에 대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물량들을 전부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박스권에서. 근데 바로는 힘들다 이겁니다, 바로는. 근데 이제 외인들을 보면은 이제 막 매수로 돌아가면서 이 소화를 하는 게 최근에 이 수급에 대한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집 나갔던 외인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지금은 물량을 지금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네, 말씀드린 대로 악재를 보이면서 엄청난 흔들기를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몇 대 맞았던 이 개인들이 이미 아픈 상태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조금에 대한 흔들기만 보여도 개인들은 물량을 매도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현재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수급에서도 명확하게 최근의 흔들림에서는 개인들이 강력하게 이 매도로 돌아선 게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분간 빠른 돌파보다는 이 흔들기가 필요하고 박스권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 여전히 이 세력들의 계획된 움직임 속에서 주가는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좀 가슴 아픈 거긴 한데, 자, 결국 주식이라는 거는 이 개인들하고 반대로 가야지 결국은 수익과 좀 직결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에서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아무리 죽어라 개인들이 사더라도 삼성전자 주가가 이때 오르지 못했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탄력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포인 외인들이 돌아오니까 쭉쭉쭉 올라간다는 거죠. 이 개인과의 반대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게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오늘 또 이런 뉴스가 떴죠. 주말에. 4월 11일에 뜬 뉴스를 보면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개인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9조 원의 매도 폭탄을 때렸다. 저는 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실적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역대급 실적을 쓰면서 숫자라는 게 눈으로 찍히면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개인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전, 하이닉스 역대급으로 지금 또 매도 때리고 있는 거죠, 개인들이. 그러니까 최근에 이 상승세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에 대한 진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미들에 대한 물량이 다 털려야지만 가벼워져서 날아간다는 거죠. 자, 오늘 시장만 봐더라도 이 주도주들이 명확히 보여요. 지금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약간의 쉬어감이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눌림이 나오고 있지만, 이 구간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뭡니까? 바로 반도체 부품주들이잖아요. 반도체 부품주들. 부품주들이 고점 치고 올라가는 애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이오테크닉스도 고점을 치고 가고 있고, 테스도 고점을 치고 가고 있고. 그러니까 부품주들 중에서 고점 친 애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죠. 이게 이 슈퍼사이클이라는 그 증거. 그러니까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는 건데, 여전히 이 호황기에 대한 이 에너지를 이 부품주들까지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이 상황인데, 걔네들은 현재 또 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번 구간에서도 과거에 대한 역사의 흐름을 지난 시간에 짚어드리기도 했지만, 계속적인 이 돌파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SK하이닉스는 벌써 양봉이 떠버린 거죠. 자,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약간 이 기대감에서 소강 상태를 지금 띄고 있는 거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또 실적 발표라는 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확실히 살아있으니까 오늘은 좀 더 강한 흐름이다라는 겁니다. 이 갭,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쌍바닥을 만든 자리에서 갭상승이잖아요. 죽은 차트가 절대 아니다는 겁니다.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는 이 부분이 좀 더 이제 명확하게 보여지는 건데, 차트를 한번 대입을 해보자고요. 자, 이 차트는 이제 세력들이 매집하는 구간을 밴드로 나타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란 밴드를 타고 가는 종목들은 이제 강세 종목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 파란 밴드까지 오게 되면 거기 이제 중기적 바닥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그렇게 활용을 하는 건데, 이 과거에 작년 11월 달이죠. 이때 만들었던 이 패턴과 상당히 지금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죠? 너무 똑같잖아요. 이때도 보시면은 강한 상승 뒤에 조정이라는 게 발생했는데, 수렴을 돌파하고 나서 이 밴드를 지지로 일정 부분 박스를 그리더니, 그죠? 막바지 한번 이렇게 깨지는, 박스를 바로 돌파한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눌리고, 그리고 나서 추세가 진행했어요. 자, 지금 현재 자리도 보면 하나의 어떤 수렴형 형태를 현재 이제 막 돌파를 한 상태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상단 추세까지 눌리더라도 이거는 추세가 깨졌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로 항상 눌리고 전환을 보였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 양호한 눌림이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밴드에 오게 되더라도 여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제가 이 9월 달에 한번 보자고요. 자, 이 영상 역시도 제가 4개월 전, 이 바로 9만전자일 때 올려드렸던 영상이에요. 보시면은 세력의 매집선이다. 그죠? 밴드를 지지로 받는 게 가장 이상적인 상승 패턴이라고 했는데, 이 밴드를 지지로 해서 지금까지 올라온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 좋은 눌림을 준다라는 거죠. 눌림을. 그리고 이번에도 여전히 세력들은 이 밴드로 지금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저는 지금 이 20만 전자를 넘어서 계속적으로 30만 전자를 외치고 있죠, 이번에는. 자, 하이닉스도 보자고요. 하이닉스도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들.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 노란 밴드를 지지로 쌍바닥에 대한 패턴을 보이더니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똑같이 아주 큰 쌍바닥을 그리는데 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얘는 어때요? 오히려 이번 저점을 살짝 이탈하는 그런 파동이 나오면서 이 파란 밴드 라인에서의 반등인 거죠. 파란 밴드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중기적 관점에서에 대한 바닥.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갭상승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얘는 노란 밴드가 올지 모르겠네요. 얘는 좀 더 빠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돌파가 될 수도 있겠죠. 구간에 이제 삼성전자가 좀 따라가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하나 더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지수에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지수 어때요? 하이닉스 차트랑 똑같죠, 그죠? 파란 밴드에서의 기술적 반등.
과거에도 똑같이 이 노란 밴드라인대에서 여기서 상승 이후에 박스를 그리고 다음 파동이 나왔는데 여기서 한번 또 노란 밴드를 기준으로 박스를 그렸는데 다음 파동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좀 더 변동성, 이 전쟁이랑 악재 때문에 변동성 크지만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5,000포인트 라인대 온다 하더라도 이게 매도가 아니라 그죠?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지수도 그리고 삼성전자도 현재 박스 조정이긴 하지만 추세가 꺾인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위로 한 파동이 더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 삼성전자 이때와 똑같은 이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거고 이 1번 구간과 다른 거는 좀 더 전쟁이라는 악재 때문에 엄청나게 큰 변동성을 주고 있는 거긴 하지만 박스에 대한 크기만 커진 거지만 똑같은 이 패턴이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 수렴에 대한 끝자락이 나올 때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죠? 수렴 바닥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 V자 반등이 진행이 된 건데 제가 말씀드렸죠. 뭐 CPI 악재, 뭐 이란 악재, 이게 뭐라고요? 그죠? 흔들기라고요. 흔들기. 이 현지에 대한 눌림은 이 재매수에 대한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시 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1차 바닥 라인대에서 못 사셨던 분들에게는 현재 이 구간이 아주 좋은 눌림목의 찬스가 될 건데 보시면 아직 이 밴드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뭐 한 차례 좀 더 이 하락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승에 대한 조정, 특히 이 마지막 라인에서 나왔던 그죠? 한번 꺾이고 왔던 이 조정 이후의 추세 그 국면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오늘 이 삼성전자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기술적인 위치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런데 정작 혼자서 거래를 하려고 하면은 힘든 부분이 많을 겁니다. 아직 이 매매에 대한 중심이 안 잡히신 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밴드에 터치할 때 뭐 저도 물론 매수를 하겠지만 제가 이 매수를 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도 문자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자,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제가 하나하나 다 저장을 해뒀다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있죠. 그때 이제 문자가 발송이 되는 거죠. 제가 어떤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지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해도 좋고요. 소액으로라도 따라해 보셔서 이 매매에 대한 감각을 익히셔도 되고요. 아시겠죠? 문자를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맥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요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대와 2번의 상승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에서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정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